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29세, 97년생 송다훈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 국립전동극장 세신 창작 ING 사업의 전송 분야로 저희 극단 후열의 음악극 순환일회가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연습이 이제서야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매일같이 업로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기록을 해야 내가 시작한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과정을 거쳤구나 이걸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공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공연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창작 ING라는 사업 자체가 어쩌면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연들의 나열이라는 초연했던 작품을 재현할 기회를 주고 재현 과정에서 지난 공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오늘과 어떤 대화로 이 작품을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담는 세세하게 기록하는 그 과정의 가치를 담는 그런 감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브이로그라는 것을 하지 못했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배우이자 연출가입니다. 이번에 음악극 순환일회에서는 화금찬 작가님이라고 1957년 한국일보에서 신춘문예 당선된 단편 소설인데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학교 과정에서도 현재도 계속 수업의 일부 어떤 도전 문학입니다. 저는 재구성과 극본을 했지만 원작과 다르지 않는 선에서 어쩌면 오히려 더 작가님이 어떤 것을 담아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 조금 더 원작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 활동을 24년도 2월에 입봉을 했습니다. 창극 살로메라고 김시화 연출로 오성훈 작가님 신선호 안무감독님 정은혜 작창가 선생님 이아람 음악감독님 이런 분들과 함께 앙상블로 참여를 하면서 하는 전동극장에서 적벽을 뭉빔으로 그리고 앙상블로 참여를 했고요.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에 또 앙상블로 긴 시간 동안 한잔 아트 센터에서 공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공에 투입이 됐습니다. 연출로서는 중앙대학교의 연희예술 전공 음악극 파트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고요. 동대학의 같은 전공으로 연출이라는 걸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특히 연출과를 가지 않고 이런 한국 음악과 민속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의 석사 과정을 올해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연출이라는 일을 해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학교에서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제가 군대에서 복학을 했는데 군대에 다녀왔는데 복학을 했는데 그때가 19년도 말쯤이었을 것 같아요. 19년도 말에 학교에서 연습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던 시기에 조금씩 풀리면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도 좀 어떤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잡혀지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시기 동안 한참 배워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기가 너무 아쉽고
막연하게 동아리도 만들고 학과 팀장도 하면서 해보자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처음 시작한 연출 작품이 어쨌든 음악극 소년비행병이라는 작품으로 저는 연출과 극작을 어렸을 때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때 길륜형 선생님의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라는 책을 기반으로 대본화를 했었는데, 당시 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될 당시 조선인 학생들, 조선인 청년들이 억울하게 일본군에 끌려가서 가미카제 특공이라는 자살 특공대죠. 끌려가서 억울한 죽음, 죽어서도 친일이라는 잔재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일본의 어떤 만행들을 고발하고, 그런 음악극을 안성맞춤 아트 서공 현장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처음 해봤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과는 좀 별개로.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 시작을 한 게 질서라는 창극을 연출했습니다. 질서도 어떤 미래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모순을 담는 극이에요. 이게 전쟁이 지금도 이제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특히 아직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창 군대도 갔다 왔지만 이 합법적 살생과 합법적 폭력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들과 상처들, 피해 입는 어떤 개개인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작품 컨셉은 한 군인이 죽어서 저승에 가고 염라대왕과 대립을 하는 그런 좀 판타지적인 극인데, 이승의 질서와 저승의 질서가 대립하면서 과연 우리가 좇는 정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극단 각인각색의 이정아 연출님이 주최하셨던 청년예술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 면접을 보고 연출가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단기 프로젝트였는데 그때도 패왕이라는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해서 차세대 예술인상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 되게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그 작품도 전쟁에 피해 입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한 군인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계속 전쟁 얘기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전쟁에 제가 막 관심이 많다 이렇다기보다는 늘 전쟁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왜 필요한가, 필요악인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많이 고민하기도 하면서, 그것이 주는 모순과 피해받고 상처 입는 소수들, 집단적 폭력에 희생된 개인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정기공연을 올리다 보면은 산불이라던가 트란지트 1937이라는 1937년에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 고려인들 한 무리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그 교수님과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그 시기에 대학원을 가면서 학부에서 조교를 하면서 학생들이랑 더 많이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하게 된 게 중앙대학교 민요 전공 학생들의 졸업 공연인 은하 서핑 전설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다소 어두웠던 연출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더 밝은 연출을 처음 해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할 시기에 이 순환이대라는 작품을 쓰게 됐었습니다. 그게 2024년 12월 28, 29일 이렇게 초연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예술지원 2차 생애 첫 지원이라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험적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항상 작성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오디션을 보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연습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일단 지금은 어리기도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지원 사업을 넣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 사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었고 사실 공식적으로 어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연출가로서 공연을 하게 된 건 사실 이 순환이대라는 작품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공동극장에서 뒤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창작 ING 사업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면접도 떨고 잘 못 봤거든요. 동문서답도 하고 긴장해서 제가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를 일단은 믿어주셨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그래도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도하면서 얻었던 또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정우분 교수님, 원기준 교수님, 사성구 교수님, 한승석 교수님 모든 분들의 조언과 배움, 진심 어린 배움이 있었으니 내가 믿고 좋아하고 행동했던 걸 의심하지 말고 실험적으로나마 펼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던터치라는 창작 ING 작품을 보고 왔고 또 양떼목장의 대열투라는 연극을 보고 왔는데 너무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또 서정환 연출님은 성함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유명하시고 배울 점이 많은 선생님이신데 혹시라도 마주친다면 인사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항상 다른 창작 ING 공연은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보러 와주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 같이 작업하고 있는 창작진 사람들도 제 나이 또래이거나 제 후배들이거나 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저희는 패기 있게 열정이 있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밤새면서 대화하고 열정 있게 고민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순간순간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소중하고 값지고 가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연이라는 결과로만 관객분들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또 언제 이런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 하나하나로 좋은 소통을 나눌 수 있다면 또 다른 공연이 플러스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출근하기 전에 촬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연습이 있는 날이고 조금 일찍 와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여도 괜찮으니까 많은 걸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그렇고요. 오늘은 연습 3결례 제외하고 2일차 작곡가와 선생님과 작창가 선생님의 소리 지도와 악보 리딩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연습실과 배우들과 우리 창작진 분들과 함께 연습하는 걸
혹시 촬영하면서 한번 구경해 보시죠. 극단 호열은 제가 대표자로 있는 극단 이름인데 구성원은 저밖에 없어요. 지원 사업을 내려면은 비영리 사업단체라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렇지만 언젠가 저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만 있는 사실 단체입니다. 호혈은 호랑이 호자에 구멍 혈자인데 호랑이 굴인데요. 불입 호혈 부득 호자라는 말에서 따왔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끼조차 건질 수 없으니 늘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좋은 활자성어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품은 뜨거운 청년들이다. 그래서 호랑이 굴 속에 있는 새끼들입니다. 아직은 저 혼자 호랑이 구멍 안에 있지만 가족들이 언젠가 이렇게 생긴다면 어른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 밖에 생기 있게 나와서 연극인으로서 공연인으로서 어떤 한 죽비처럼 세상을 탁 울릴 수 있는 공연 예술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차차 또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